11월 18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사법 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대권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대신 특감을 추진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결국 차별화에 실패한 모습인데요. 연거푸 자기 말을 뒤집은 탓에 한 대표의 대권 가도는 험로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환자단체를 끌어들인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재계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내년 증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창원 산단 후보지 103만 평에 대한 등기부등본 2,500여 통을 모두 발급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명태균 씨의 집안 사람인 A씨가 창원 산단 예정지 최종 발표 전 해당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수천 평을 매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창원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발표되기 직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명태균 씨는 본인이 한 평이라도 샀느냐라는 논리를 펼친 바 있는데요. 시점과 정황상 명 씨가 창원 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사법 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대권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사법 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선 1심 선고인데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대신 특감을 추진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결국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기 말을 뒤집은 탓에 한 대표의 대권 가도는 험로가 될 전망입니다. 유지용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대신 특감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 채택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특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더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감 추천의 전제 조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합의를 못 박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제의 책임을 합의에 주지 않은 민주당에 돌리는 수순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 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뜩이나 여야의정협의체는 야당을 비롯해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 그리고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한 상황인데요.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번에는 환자단체를 끌어들일 모양새입니다. 윤영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를 언급한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는 야당을 비롯해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괴문발차한 상태입니다.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환자단체를 끌어들인 모양새입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체는 의료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기회에 협의체와 기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계 특위에서 논의된 안을 의료계가 포함된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할 경우 공회전만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묶인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월 이후 상승폭이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며 전국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부동산 플래닛이 발표한 9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총 7만 1,217건으로 8월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월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거래 금액은 27조 2,553억 원으로 전월 37조 340억 원보다 26.4%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96건으로 전월 대비 53.2% 줄며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도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많아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좀 거래가 되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격급 등에 따른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연말까지는 상승세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재계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세의 배경으로는 HBM 기술 격차, 범용 D램 제품의 중국 반도체 업체 추격,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신대성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재계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이면에는 삼성이 처한 내후외환의 위기가 드러난다는 평가입니다. HBM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D램까지 추격당한 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대중반도체 수출 제한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연말 인사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무너뜨린 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약세가 언제까지 이뤄질지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금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각 증권사 담당 연구원들조차 명확하게 바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쯤 바닥을 다질 거라 전망하지만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락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락은 조금 멈추는 기미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하락을 멈췄다라고 해서 V자 반등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락이 멈췄다 뿐이지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하락세가 멈춰선다고 해도 횡보 조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의 전망은 당분간 우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 집단 시가총액이 폭락해 자본이탈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 집단 시가총액이 폭락해 자본이탈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색하게 삼성을 중심으로 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두드러집니다. 정부는 배당 감세로 기결된 밸류업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배경 아래 야당은 이사회 투명성 제고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꺼냈는데 전처럼 여당이 반발합니다. 삼성그룹 시총은 최근 6개월 새 175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삼성 위기 서열과 무관하지 않지만 삼성 주가만 부진한 게 아닙니다. 같은 기간 SK그룹도 17조 원, LG그룹은 3조 원, 현대차그룹은 14조 원씩 폭락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이 홍콩 투자 설명회 행사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자본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주주 환원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 제고 등 실질적 밸류업을 앞세웠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밸류업 정책의 일관성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신유미 기자입니다. 홍콩 IR 행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일관성과 인센티브 지원에 관심을 나타낸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현재 정책을 진행 중인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게 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함영수 하나금융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많은 투자자 미팅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당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장이 바뀌어도 이런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냐고 질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밸류업은 ROE 제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입니다. 현대차에서 사상 첫 외국인 CEO가 탄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북미 권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호세 무뇨스 사장을 CEO에 선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15일 최초로 외국인 대표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현대차가 외국인 CEO를 내정한 건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현대차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이 임명됐는데요. 그는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입니다. 장재훈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반 운영에 책임을 가져야 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식 신상필벌 인사기조도 보였습니다. 노사 갈등을 겪은 현대트랜시스 대표와 실적 부진을 겪은 현대캐피코 수장도 교체됐습니다. 현대차가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사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농업계 테슬라로 불리는 대농이 지난 13일 무인 농작업 온디바이스 인공지 트랙터 시연에 나섰습니다. 이 모델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2년 공표한 농업기계 농작업 자동화 기준 자율주행 4.5단계에 해당합니다. 비전 센서와 AI 영상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센서가 농기계에 부착돼 농로, 농지 경계선, 장애물 등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타지 않은 채 트랙터가 홀로 경작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의 무인 농작업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트랙터 모습입니다. 이 모델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2년 공표한 농업기계 농작업 자동화 기준으로 자율주행 4.5단계에 해당되는데요. 비전 센서와 AI 영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라이더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대비 농로, 농지 경계선,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해 객체 식별 정확도가 높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경작지 맵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도 비전 센서만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화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농민을 따라다니며 짐을 옮겨줍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2명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대동은 내년 1분기에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출시하고 2026년에는 무인 농작업 트랙터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서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 뉴욕 구상에서 본격화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판 삼아 AI, 디지털 경쟁력이 대폭 상승했다는 건데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서 AI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의 도약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국내 AI 인력이 2021년 29,600명에서 2023년 51,400명으로 늘어났고 AI 관련 매출은 2조 5,8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 추진과 신진 연구자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지목됩니다.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올해 대비 26.7%,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0.1% 감소가 예상됩니다. 유 장관은 민간 투자 확대, 세제 지원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질서 정립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27일에는 국내외 AI 안전 연구를 선도할 AI 안전연구소도 문을 엽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6개월간 총 1,552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열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6개월간 총 1,552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AI 시대 신기술 신산업 혁신 적극 지원을 꼽았는데요.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와 합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 디지털 이칠 권리 지원 사업 등도 주요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인데요. 개인정보위 과징금 등 의결사항에 불복해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비 소송 전담팀도 내년 초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3분기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 3사 중 유일하게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한 가운데 3분기 카지노 입장객 수와 드롭액이 성장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성장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 3사 중 유일하게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3분기 매출은 1,3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영업이익은 221억 원으로 6,405% 폭등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 36%, GKL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 57% 감소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이점이 작용하는 까닭에 내륙 카지노보다 중국 인바운드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은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11월 30일 만기인 담보대출 리파이낸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국내 면세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대량 구매를 이어갔던 중국 다이궁에 대한 수요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개별 중심으로 관광 형태가 바뀐 점도 실적 부진에 한몫하고 있어 공간 경쟁력과 매장 레이아웃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면세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업체인 롯데, 신세계, 현대, 신라 면세점 모두 올해 3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롯데 면세점은 3분기 손실폭이 369.4% 증가했으며 현대 면세점의 영업 손실은 80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3분기 영업 손실 162억 원을 기록했고 신라 면세점은 매출 부문이 8,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대량 구매를 이어갔던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에 대한 수요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또 거기에 인천공항 정상 매장 확대에 따른 임차료 비용이 늘고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K뷰티나 K식품 같은 걸로 매장을 레이아웃을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고객한테 주는 가치를 좀 바꿔서 새롭게 면세점을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공간 경쟁력과 매장 레이아웃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펄어비스가 지난 15일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붉은 사막 시연판을 내놨습니다. 펄어비스는 유행 따라 만드는 게임 대신 게이머들의 오랜 꿈을 반영한 패키지 게임을 회사의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국내 상장사에서 보기 힘든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붉은 사막 시연판을 체험해봤습니다.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만난 펄어비스 신작 게임 붉은 사막 시연판은 싸우는 과정 그 자체에서 느끼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었습니다. 낭만 있는 액션을 즐기도록 고안된 장치들이 질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스타 시연판에서 난도가 가장 낮은 사슴왕에게 도전해봤는데요. 외양이 비슷해 보이는 소울류 게임처럼 해서는 파회가 어려웠습니다. 강공격과 약공격, 방어와 회피 외에도 점프 후 활쏘기, 발로차 밀치기, 레슬링 기술 쓰기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치 나만의 액션 영화를 찍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긴박한 상황 속에 다양한 공격 방법을 시도하느라 끝내 사슴왕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품판에 대한 기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스의 공격 패턴 외우기에 골몰하기보다는 나만의 액션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사막은 17일까지 지스타 펄어비스 부스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김한매 사세행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검찰이 명시를 조사하면서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었는데요. 명태균과 김영선으로 끝이 아닌 수사가 더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